세계에서 가장 명문 있는 대학 중 하나로 평가받는 미국 시카고 사립연구대학 강의실. 이곳에는 미국인 교수로 보이는 인물이 열정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시아 계통으로 보이는 학생 무리가 교수의 발언에 의문을 제기하며 나서기 시작하는데요. 무엇 때문인지 심지어 그들 간에는 고성이 오고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 이곳 강의실에서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게 되고,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네티즌들까지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동물행동학 교수로 활동 중인 메디슨 클락이라고 합니다. 동물행동학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도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애니멀 비헤비어 컨설턴트라고 해서 동물의 행동과 인지 과정을 연구하고 이것을 토대로 반려견의 복지 향상과 문제 행동 개선에 활용하는 그러한 분야라고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한 다소 특이한 전공을 보유하게 된 이유는 조금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저에게는 아주 사랑스러운 반려견이 한 마리 있습니다. 한국 품종의 진돗개인 토미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죠. 토미는 제가 중학생이 되면서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선물로 받은 특별한 반려견이었습니다. 아버지 또한 평소에 개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고심 끝에 저에게 진돗개 품종의 토미를 선물로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개를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던 저였지만 토미가 다른 개들보다 특별히 영리하고 용맹하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왜 이 아이만 유별나게 행동하는지 궁금해졌고, 토미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졌죠. 이게 제가 동물행동학을 전공하게 된 이유입니다. 반려견 한 마리 때문에 자신의 평생 직업 전공을 선택하는 건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건 진돗개라는 품종을 키워보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동물 중에서도 개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특히 저는 이러한 지식을 전 세계의 많은 학생에게 알려서 그들이 반려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두게 하고 반려견과 더욱 화목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고 싶었죠. 사람과 동물의 진심이 통하듯 당연하게도 저의 이러한 진심 어린 지식 전달이 많은 사람에게 통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아주 굉장한 기회가 주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반려견과 관련하여 기초적인 내용부터 심화적인 내용까지 수일 동안 진행해야 하는 강의를 제안받았던 것이죠. 이는 우리 학교 학생들만 참여 가능한 강의는 아니었고 오픈 강의였는데 신청만 하고 요건만 갖춘다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강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는 더욱 특별한 기회로 생각되었던 것이죠. 학교 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더욱 폭넓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의 지식을 널리 알려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반려견과의 유익한 삶을 살게 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랬기에 저는 해당 강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죠. 저의 가족들은 저의 이러한 포부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훌륭하다고 칭찬을 해주었지만 몇몇 주변 사람들은 이런 저의 포부에 대해서 알게 되면 황당하다거나 그게 뭐냐며 저의 포부를 별것 아닌 일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봐야 동물은 동물일 뿐이고 우리 인간들이 동물들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인지해봐야 우리 인생에 어떤 윤택한 삶을 선사해주겠냐는 부정적인 말이었죠. 하지만 저는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동물 중에서도 특히 반려견에 대한 행동 인지 능력을 키운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명백하게 다를 것이고 그것은 삶을 더욱 윤택하게 바꾸어줄 것이라는 것을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이니까요. 진돗개 토미와의 생활이 바로 저에게는 그러한 의미였죠. 이러한 행복감을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느껴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고집이 강하고 성격이 드센 사람들일지라도 저의 진심 어린 강의를 통해 충분히 교화될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평소보다 더욱 세심하고 자세한 강의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저의 반려견 품종인 진돗개의 행동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많은 사람에게 진돗개의 영리함과 반려견들의 행동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쏟았죠. 드디어 강의 시간이 되었고 저는 조금은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진돗개라는 품종은 유별나게 높은 지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번 연구에서 많은 힌트를 얻게 되었죠.
지능이 높은 개일수록 행동의 반경이나 폭이 넓어지고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돗개에 대해 발언을 하던 저는 갑작스러운 사태에 잠시 강의를 중단해야만 했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어떤 수강생의 기습적인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강사님,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진돗개는 중국의 품종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중국 차오차오의 후손이라고 해야겠네요. 진돗개가 한국의 품종이라는 것은 틀린 말씀이니 정정을 요청합니다. 갑자기 저건 또 무슨 황당한 소리지? 진돗개가 중국 차오차오 품종의 후손이라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주장에 저는 한동안 어처구니가 없어서 넋을 잃고 해당 주장을 하고 있는 수강생을 바라보았죠. 자신을 중국계 미국인으로 소개한 해당 수강생은 꽤 단호한 표정으로 해당 주장을 하며 저의 발언에 대해서 정정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이기도 했고 그런 쪽으로는 별로 아는 것이 없어서 꽤 당황하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요구를 하는 수강생에게 강력하게 저의 주장을 피력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그런 주장을 수락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부정하기에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에 확실히 부정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시간에 제대로 알아본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얼버무릴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러한 수강생의 주장은 저 개인적으로도 꽤 충격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우리 토미를 키워오면서 한국의 품종이라는 것을 맹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도 그럴 게 아버지께서 저에게 토미를 선물하면서 했던 말들이 아직도 저의 뇌리에 깊숙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품종의 진돗개는 엄청나게 귀한 품종이고 한국인들을 닮아 아주 용맹하고 영리하단다. 그런데 그 한국 품종인 진돗개 토미가 종을 거슬러 올라가 그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의 품종이 중국의 차오차오라는 것은 처음 듣는 소리였으니까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자세한 역사적인 지식은 없었지만 언뜻 누군가에게 들은 바로는 과거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한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진돗개가 탄생한 것은 아닐까 하고요. 그렇기에 더더욱 그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못했던 것이죠. 강의 첫날 이후 저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깊이 있는 정보들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전공 분야가 아니었기에 해당 정보들의 진위를 가리기에는 저의 내공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었죠. 그렇게 저는 확실한 답을 찾지도 못한 채로 다음 강의 날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 나름대로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진돗개가 중국 차오차오 품종의 후손이라는 그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기에 제가 내린 결론은 진돗개는 한국의 품종이 맞다는 것이었죠. 깊은 한숨과 함께 둘째 날 강의를 시작한 저는 속으로 저번에 강의 정정 요구를 했던 중국계 미국인 수강생이 나오지 않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보나 마나 이번에도 진돗개의 조상에 대해 물고 늘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준비한 진돗개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벌에 쏘일까봐 꿀을 따지 않겠다는 어리석은 짓과도 다를 바 없었으니까요. 그렇기에 진돗개의 행동들은 다른 개들과는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개의 품종마다 가지는 특성들이 모두 다르기에 더욱 이번 강의가 의미 있는 강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진돗개는 주인을 섬기는 충성심이 뛰어나고 용맹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진돗개가 한국인들과 함께 전통적인 사냥개로 활동했다는 부분에서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진돗개에 대해 발언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는 저번 강의에서 태클을 걸던 수강생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을 놓고 준비해온 자료대로 강의를 진행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강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사님, 어제 제가 분명히 진돗개는 중국의 품종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요청했습니다만 오늘도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은 혹시 다른 저희라도 있는 것인가요? 어딘가에 지령이라도 받은 것이냐고 여쭙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역사적 사실을 숨기시고 거짓 정보를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 과거 중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때 차오차오 품종과 한국의 개가 교배되면서 생긴 것이 바로 진돗개이고요.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 보죠? 아뿔싸. 저번에 그 수강생은 제가 우려하던 부분을 언급하며 다시 한번 태클을 걸어왔습니다.
진돗개가 차우차우 품종의 후예라는 증거를 찾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아니라는 증거 또한 찾지 못했기에 뭐라고 확답을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었죠. 이처럼 공개적인 석상에서 확답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아니라고 판명이 난다면 강사로서의 제 생명도 끝날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더더욱 저는 자신감이 사라졌죠. 결국 저는 그날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얼버무리는 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 또한 자료를 취합 중이라고 했으며 해당 강의가 모두 끝나기 전까지는 이야기해주겠다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일단 말을 저질러 놓았기에 이제는 그 말에 책임지기 위해서 이날 강의가 끝나는 대로 돌아가 다시 한번 해당 자료를 찾고 분석하는 일에 매진했죠. 하지만 아무리 온라인상에서 자료를 뒤적거려 보아도 제가 원하는 해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꼼짝없이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실력 없는 강사라는 낙인이 찍히게 생길 판이었죠. 한편으로는 괜히 이번 강의를 승낙했나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가 찾는 해답이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자 또 한편으로는 혹시 진짜로 진돗개가 차우차우 품종의 후예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이러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아는 인맥들을 동원하여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각종 분야를 막론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알만한 지인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렸죠.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피드백을 받았고 서서히 올라가는 입꼬리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강의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자료들을 취합하고 리허설을 하기 시작했죠. 한순간이었지만 우리 집 보물 토미가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기원된 개라고 의심을 했던 제가 미안할 지경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도 몹쓸 짓을 할 뻔했죠. 드디어 시작된 마지막 강의 시간.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침착함을 유지한 채로 원래의 제 모습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의를 제안한 측에서 원하던 바로 그 모습으로 말이죠. 원래 저의 강의 스타일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교 내에서도 침착하고 군더더기 없는 저의 강의 스타일이 인정받아서 다소 비인기 분야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인정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마지막 강의 날이라 그런지 더욱 많은 사람이 응집해 있었고 중국계 미국인 수강생은 일찌감치 강의실에 와서 제일 앞에서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어깨에 힘을 잔뜩 준 채로 저를 맞이하더군요. 그리고 예상대로 오늘은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확답을 얻으려는 듯 보였죠. 강사님, 오늘은 제발 어영부영 얼버무리지 마시고 확답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강사님의 확답을 듣고 진돗개의 기원이 중국이라는 것을 정정하시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제 동료도 참석했습니다. 이 많은 친구를 헛걸음시키면 안 되니까 명백하게 대답해주세요. 진돗개는 중국 차우차우 품종에서 기원된 후예라고 말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 그 잘난 미국 대학 교수님 아니겠어요? 저는 확신에 차서 당당하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수강생 무리를 보며 옅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저의 확답을 주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인원이 평소보다 조금 더 많다고 느껴졌던 거네요. 먼저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확답을 미루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군요. 본론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제가 당신에게 드릴 수 있는 확답은 진돗개는 절대로 중국 품종 차우차우의 후예가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겠군요. 저의 대답에 당황을 한 것인지 해당 수강생과 그 무리가 웅성거리며 인상을 찌푸리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리더로 보이는 수강생이 바락바락 큰 소리를 지르더니 저에게 공격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죠. 당신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느냐고. 도대체 무슨 증거로 그딴 소리를 짓거리느냐고 말입니다. 더 지켜보다가는 아예 물리적인 폭력까지 행사하겠다 싶어서 중간에 말을 끊고 저의 이야기를 이어나갔죠. 자, 여러분. 이 자료를 확인해 보실까요? 해당 자료는 한국의 토종견들로 분류되는 진돗개, 풍산개, 경주개 동경이 등의 견종들에 대한 유전자 검사 자료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느라 아주 고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특히 한국의 토종견인 진돗개를 중국 품종 차우차우의 후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똑똑히 봐주셨으면 좋겠군요. 진돗개 내눈박이는 블랙탄으로 진돗개의 털이 검은 바탕인데 얼굴, 복부, 다리가 황색이나 흰색을 띠는 품종이고 호구는 브린들로 호랑이 무늬의 털을 갖는 진돗개입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진돗개와 차우차우와 같은 세계 각국의 토종견들을 비교 분석했는데요. 이 표를 보시죠. 진돗개, 풍산개, 경주개 동경이 세 품종의 경우 유전적인 근연관계, 즉
개의 품종이나 집단 간에 공유하는 유전자형에 따라서 유전적 거리가 가까운 정도가 매우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중국 차오차오나 다른 국가의 개들과는 완전히 뚜렷한 유전적 차이를 보여주었죠. 이는 한국 토종개들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집단을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진돗개를 비롯한 한국의 토종개들은 중국 차오차오를 비롯한 다른 나라의 개 품종에 비해서 유독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늑대와 코요테의 유전자형을 아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지성인이시라면 다들 이해되시죠? 혹시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진돗개는 중국 차오차오 품종의 후예가 아닐 뿐더러 서로가 완벽하게 다른 유전자적 형질을 가지고 있는 별개의 품종입니다. 저의 마지막 쐐기를 박는 발언이 끝났을 때쯤 이미 제 앞에서 다른 말을 기대하던 중국계 미국인 무리는 볼살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분노를 표출하는 듯 했지만 더 이상의 반박은 하지 못한 채 저의 본격적인 강의가 끝날 때까지 꿀먹은 벙어리처럼 저의 강의를 들었죠. 사실 그들은 제 강의를 마저 듣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했지만 저의 강의 특성상 중간에 이탈하는 것은 금하고 있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분을 사귀며 강제로 제 강의를 듣고 말았던 것이죠. 그날 이후 저의 진돗개 강의가 유명세를 타서 우리 동네에서만 해당 강의를 부탁하는 업체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에는 실제로 저와 함께 생활하는 진돗개 토미와 함께 강의에 출두하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르겠군요.